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이요. 우리 저번에 방정식 문제만 좀 골라서 쭉 풀었고요. 오늘은 부등식 문제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지수 부등식 다시 한번 유형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지수 부등식입니다. 지수 부등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그래프 기반. 뭐 여기 방정식이나 뭐 부등식의 내용이 좀 비슷하죠. 그래프 기반에 대한 부등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t에 대한, 여기서 이제 t로 치환하면 당연히 2차 부등식으로 빠지겠죠. 2차 부등식에 대한 해석으로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지수 부등식은 뭐 크게 걸릴 아이템은 없는데, 첫 번째 여기 2번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건, 첫 번째는요, 내가 t에 대한 해 범위를 구했다면 얘를 나중에 만약에 정확한 해 범위를 구하라고 문제가 해 범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내가 구한 녀석은 t에 대한 해 범위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가 일어나야 돼? 해 전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t에 대한 해 범위를 x에 대한 해 범위로 전환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네. 뭐 근데 이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가볍게 봐주면 좋겠고요. 오히려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이 녀석이야. 근의 위치 판별. 그래서 2차 부등식이 나왔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도록, 혹은 뭐 판별식을 이용하는 형태, 혹은 그러니까 뭐 두 번째는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구조가 나오는데, 치환하면서 범위가 재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t가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성립할 수 있는, 당연히 이 녀석을 어렵게 내면 꼭지점에 대한 위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꼭지점의 위치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그럼 꼭지점에 대한 여러분들이 위치를 가지고 구간을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근의 위치 판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뭘로 배우니? 근의 위치 판별을. 근의 분리로 배우죠. 근의 분리라고 이름을 지어놓는데, 쌤은 이제 근의 위치를 판단한다. 근의 위치를 판단할 때는 뭐를 갖고? 함판축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얘는 100% 2차 부등식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왜냐면 수원 범위 내에서는 3차, 4차 부등식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선 당연히 100% 2차 부등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환해서 푸는 건 크게 어렵진 않은데, 2차 부등식 쪽으로 넘어와서 해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강화로 문제를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따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실제 내신에서도 이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기본적인 지수 부등식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지수 부등식에 대한 문제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 추계 방정식. 아, 이거 너네 나한테 안 배웠구나. 한판축인데 함수값의 부호라고 해서 기준 지점 항상 제시해줘요. 뭐 두 근이 1보다 크다. 1이 이제 기준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기준 지점에 대한 함수값의 부호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는 6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6번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이 녀석은 그래프 기반이야, 치환이야? 뭐 이제 여러분 딱 보면 이게 어떻게 치환이야? 겨털 뽑힐 소리 하고 있네. 자, 그래프 기반이야, 치환이야? 난 이 녀석을, 그래. 그러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나는 솔직히 그래프 기반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 6번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풀어보셔야 돼요. 자, 6번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문제 구조가 기존의 형태랑 조금 다르니까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마이너스 3보다 커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x에 대한 범위를 좀 제시를 해줬고요. 자, 부등식이 성립할 때라고 했어요. 이 범위에서 이제 항상 성립으로 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보다 커나 같다. 누가?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제곱. 자, 이 녀석보다 커나 같대요. 누가? b 곱하기 27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자, 그러면 일단 이 녀석은 A하고 B가 달려있기 때문에 미통일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연립부등식 구조로 좋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두 번째로 해서 나눠서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요.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양변에다 3의 x제곱, 어차피 3의 x제곱 자체가 양수니까 곱하더라도 분호 방향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 값은 3의 x제곱 곱하면 어떻게 되니?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쫓아오십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네, 상수 a, b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범위 구성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2번 파트를 좀 풀어보시면 양변에 27의 x제곱을 곱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7의 x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3의 3x제곱이 곱해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3의 x 플러스 2제곱보다 커나 같다. 누가? b가. 일단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좀 봅시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녀석을 봤더니 b-a의 최소값을 요구했어요. 그럼 이 녀석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b는 무슨 값? 최소. 그 다음에 a는 최대. 그래서 b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고 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구나. 자, 그럼 이 녀석이 지금 잘 봐. 그러면 각 구간에 대해서 b의 최소와 a의 최대를 구해줘야 되는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얘네들이 성립한다는 소리야. 그럼 결국 a는 이 녀석의 최소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러니까 여기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윤성씨 이렇게 보면 뭐야 문제가? 그래프 기반이야, 치환이야? 그래프 기반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3을 넣었을 때 최소가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가 누가 돼? 3분의 1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이 주어진 구간에서 얘가 항상 성립이 되줘야 되기 때문에 얘 최대보다 커나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럼 이 녀석의 최대는 누가 됩니까? 증가 그래프가 되겠죠. 3을 넣었을 때 최대가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 이 녀석의 최대값은 3의 5제곱, 243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이제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A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B는 243보다 커나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B의 최소는 243. A의 최대는 3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잡히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3분의 누가 돼? 728 이렇게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끝. 오케이? 뭐 요런 내용 이렇게 나오는 형태의 구조가 있다. 근데 연립부등식 구조는 나도 솔직히 그렇게 흔하게 보는 문제는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 7번은 내신에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야. 7번, 8번. 자, 일단 7번부터 맡겨볼게요. 7번 쉽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7번입니다. 천천히 문제에서 제시한 힌트들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자, 7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2차 함수 fx, 1차 함수 gx가 줬는데 일단 차수를 줬기 때문에 식작성이 필요할까? 네, 일단은 두고 갈게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식작성을 좀 치고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네, 요게 이제 메인 힌트가 됩니다. 요 녀석 체크할게요. 다이 그래프 기반을 통한 부등식 문제가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미통일이 가능합니다. 8분의 1은 2분의 1에 뭐가 돼?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감소함수 구조이기 때문에 역방향. 여기 봐봐. 증가함수면 정방향. 지수 부분을 뺐을 때 그대로 부도 방향 유지.
감소함수면 부동방이 반대로 나온다. 그래서 역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fx, gx가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3gx보다. 감소함수니까 역방향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항을 시켜서 fx 빼기 3 곱하기 gx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거기 3이라는 지점에 점선으로 좀 나눠졌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부호를 좀 나눠서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물론 등호일 때는 나중에 잡아낼 거고요. 이 녀석이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요 성분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보자. 자, 첫 번째입니다. fx가 3보다 클 때예요. fx가 3보다 클 때 gx는 마이너스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x가 누구보다 작을 때입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로 잡히게 되겠네요. 쫓아오십니까? 이해되시오? 안 되시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fx-3이 마이너스야. fx가 3보다 작을 때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범위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잡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등호는 좀 이따 잡을 거야. 자, 그 다음에 gx가 플러스래. 요 안에서 gx가 플러스인 지점은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를 좀 찾을 수 있겠다. 이해되니? 그래서 공통 범위를 일단 잡아줍니다. 등호는 좀 이따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범위를 좀 잡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요. 자, 그 다음에 는 0이 만족하는 범위. 는 0은 fx가 3이 되거나 gx가 0이 되는 지점을 추가로 달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1 포함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 포함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gx가 0이 되는 점, 3도 포함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자, 최종적인 해당 범위는 x는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3보다 커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제시한 거는 이 구간 안에 존재하는 자연수 1, 3, 4, 5가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해 주시면 누가 되더라? 13이 정답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패턴의 문제가 생각보다 좀 자주 나와서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8번 문제 마찬가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접근해 볼게요. 8번입니다.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차근차근. 얘들아 8번 봐봐. 8번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기반에 대한 그래프 기반에 대한 부등식 문제거든. 여기 봐봐. 일단 첫 번째 스타트는 이렇게 주어지죠. 그럼 그래프 기반에 대한 부등식이구나. 그럼 일단 첫 번째 밑을 맞춰줄 수 있느냐? 밑을 맞춰줄 수 있죠. 마이너스 2제곱을 내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의 마이너스 2제곱의 fx의 제곱으로서 해석이 되니까 25분의 1의 fx의 제곱의 제곱, 이 녀석이 25분의 1의 fx, gx 제곱보다 커나 같다. 자, 그래서 밑을 맞춰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감소함수 구조가 되니까 역방향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지수 부분을 빼냈을 때 부동방이 반대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천천히 fx에 대한 제곱이 fx, g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이항을 시켜볼게요. 이항시키면은 빼기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석이 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fx로 얘를 묶어주시게 되면 fx 빼기 gx 이 녀석이 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쫓아오십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래프를 보는 거지. 밑에 그래프를 봤을 때 자,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그래프를 보시면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들어와 있는데 1차 함수가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자, 그래서 나는 솔직히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냐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거든. 아니면 fx에 포커스를 맞춰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조금 복잡한 녀석으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나는 이 녀석으로 얘가 플러스일 때 이 녀석이 마이너스면 되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가 되면 되겠죠. 쫓아오십니까?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요 부분이 플러스래요. fx가 gx보다 큰 부분, 등호는 나중에 잡을 거야. 그래서 fx가 gx보다 큰 부분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네요. 자, 요 범위에서요, fx가 음수가 나오는 지점을 찾으랍니다. 네, fx가 음수가 나온 지점이 존재합니까? 마이너스, 잠깐만. 얘 6이구나. 여기 쏘리. 여기 6으로 가네요. 거기 교점 포인트가 6까지 가니까. 이해되니? 따라옵니까? 자, 그럼 요 범위에서 fx가 음수인 범위는 어디가 됩니까? 5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요 범위로 체크가 되네요. 천천히 가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로 봅시다. fx 빼기 gx가 마이너스다. gx가 더 큰 범위인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혹은 6보다 큰 범위가 될 거예요. 자, 이 범위에서 fx가 플러스가 되는 지점이 됐거든요. fx가 플러스가 되는 지점은 어디가 되니?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지점이 될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여기에 이제 등호를 포함시킬 건데 첫 번째 fx가 0이 되는 지점이요. 마이너스 3 부분과 네, 5 부분의 등호가 들어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x하고 gx의 교점 부분 마이너스 2 부분 등호 들어오고 6의 등호 들어오겠다. 또 쫓아오시니? 오케이. 그래서 최종 우리가 해 범위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요구하는 거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요구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5, 6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수를 찾았네요. 다 더해주시면 6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비슷한 문제입니다. 7번이나 8번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고요. 이렇게 일단은 얘들아, 선생님 내가 이 문제 왜 넣었냐면 그래프 기반에 대한 부등식 문제는 기본 문제로 나오면 너무나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 뭐 2차 함수나 1차 함수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집어넣고 추가적인 부등식 해석을 유도를 합니다. 지수 부등식을 1차로 해석을 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2차와 1차에 대한 부등식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최종적인 해범위를 구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장치를 걸어놓는 부등식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수 부등식 그래프 기반이 어차피 증가냐 감소함수냐 요거만 따지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부등식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게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거든요. 자, 9번 문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학준아, 9번은 내가 물어볼게. 그래프 기반이야, 치환이야? 치환? 에라이 씨. 아, 도대체 누굴 치환할 거야, 이 멧돼지야. 야, 치환 구조는 AX제곱이 2개 이상 포함됐을 때 치환이고, 그지? 얘 치환할 게 있어? 그냥 막 던지고 있어, 이 멧돼지가.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래프 기반이죠. 이해되니? 야씨,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자, 그럼 거기 체크하자. 자, 거기 보시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야, 개념을 왜 안 보지? 개념이 깨져 나가면은 개념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죠. 자, 일단 첫 번째 a의 x제곱 구조가 되겠지. 오케이? 물론 밑을 지금 정확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 기반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내가 연애가 이 문제를 봤을 때 그래프 기반이네? 그러면 첫 번째로 확인할 게 증가냐 감소냐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얘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모르지. 모르면 밑에 대한 구간을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이 녀석은 완전 제곱에 대한 공식이 잡힐 거거든요.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선생님은 첫 번째, 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1보다 클 때로 놓고 설정을 해서 들어가겠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녀석을, 자,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이 녀석에 대한 해범위를 구하셔야 되는데, 1 넘기면 얘가 8, 0보다 크다가 잡히게 될 거고요. 2, 4,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최종, 얘는 일단 x에 대한 범위를 좀 구해보시면, x 값이 2보다 작거나 혹은 4보다 클 때라는 범위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증가 그래프가 될 거고요. 네, 그러면 x 플러스 3, 부등호 방향 정방향으로 들어오겠네. x 마이너스 3이 이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의 0제곱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녀석은 0보다 작다. 그래서 x값은 3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내가 찾아둔 x범위에 대해서 해범위, 공통범위를 구해주시면 이 녀석은 x가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공통범위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잡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감수함수 구조로 보겠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네, 0보다는 크고 에라이. 자, 두 번째인데요. 자, 이번에는 0보다 크고 누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자, 이 녀석이 1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범위는 일단은 x가 2보다 크고요.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며 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이렇게 범위가 잡히게 될 겁니다. 3이 중간에 빠져요. 3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은 범위 내에서 감수함수야. 여기 1도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했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의 0제곱으로 보라고 했어요. 감수함수이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튀어나오겠지. 그래서 x 마이너스 3이 0보다 뭐하다? 크다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x는 3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잡히게 될 거기 때문에 자, 이 아까 처음에 제시된 x범위와 해범위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시게 되면 이 녀석이 공통 범위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쫓아오십니까?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동그라미 친 이 두 가지가 바로 해당, 여기서 이제 원소가 아닌 걸 찾아라. 이 구간 안에 있는 원소를 아닌 녀석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7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 음수는 다 되고요. 2분의 1 해당되고, 그 다음에 2분의 5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고 2분의 7, 3.5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프 기반이야. 위에다 써놔라. 그래프 기반. 그래프 기반은 딱 하나예요. 얘가 증가 그래프면 정방향, 그 다음에 감소 그래프면 역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지수 부분에 대한 부등식을 해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에이! 알겠슈? 모르겠슈? 그래프 기반이냐 치환이냐 잘 구분해라. 자, 10번 문제 맡겨볼게요. 10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영아, 10번 물어볼게. 그래프 기반이야, 치환이야?
나이스. 10번 이해했어요. 그래프 기반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정말 다행스럽게도 양쪽 모두 다 밑이 같죠?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좌변을 보시면 일단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 녀석의 2x 마이너스 세제곱이 될 거고요. 이 녀석보다 크다. 누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네, x 플러스 4제곱이 크다. 이렇게 잡히게 되면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럼 나는 그래프 기반인 걸 확인했어. 그 선생님이 항상 있잖아. 그래프 기반인 게 확인이 되면 그렇지. 증가 그래프냐 감소 그래프냐 제일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근데 밑이 네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1보다 큰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과 1 사이일 때 x제곱 빼기 3x 자 플러스 3이요. 0과 1 사이일 때 이 구간을 좀 나눠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요. 1보다 클 때요. 얘 넘기면 2 이렇게 잡힐 거고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 녀석은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x에 대한 범위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증가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는 증가. 이 구간에서는 이 그래프가 증가 함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방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수 부분을 뺐을 때 정방향으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2x-3이 x 플러스 4보다 작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x가 7보다 작음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내가 아까 전에 처음 걸어놓은 범위와 최종 해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게 되면 x는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되 7보다 작게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최종적인 해 범위가 일단 첫 번째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네, 요 녀석이 0과 1 사이일 때인데 얘들아 잘 봐. 얘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x-2분의 3의 제곱 빼기 4분의 9거든. 이 플러스 값이에요.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그럼 얘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요 범위만 너네가 신경을 써주면 되는데 선생님 그럼 이 녀석은요 네 내가 x에 대한 해 범위를 구해보니 1보다 크고 2보다 작네요. 네 요렇게 x에 대한 일단 범위를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이 구간에서는 얘는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우리는 역방향으로 우리가 지수 부분을 내리면서 우리가 역방향으로 부등식을 해석한다. 자, 그래서 네, 2x-3이요. 크죠. 누구보다? x 플러스 4보다. 그래서 x는 7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잡히게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해 범위하고 처음에 걸어놓은 조건의 범위에 교집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체크가 가능하네요. 그럼 우리가 아까 선생님 빨간색 체크했던 이 부분이 잡히게 되는 것이고 자, 문제에서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니까 3, 4, 5, 6 몇 개입니까? 4개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그래프 얘들아 봐봐. 지수부등식은 어렵게 안 나와. 지수부등식, 로그부등식 내가 있잖아. 여러분들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어렵게 나올 파트는 그래프 분석론이야. 그래프 분석론이기 때문에 그쪽 파트를 넘어가면 솔직히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리고 까놓고 얘기하자. 그래프 분석론 너는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올 것 같아? 맥시멈 나와봤자 2개야. 그래프 분석론. 그럼 2개 말고는 솔직히 다 비벼볼 만한 문제. 그래프 분석론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시킬 거예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성질 문제, 좌표 설정, 좌표 기인 문제 연습을 시킬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맥시멈 나와봤자 2문제고요. 거기서 막 3문제, 4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많이 나와봤자 2문제. 한 문제는 필수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방부등식 문제도 기본적 문제가 깔려서 나올 거라고. 그럼 이쪽은 무조건 맞춰줘야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 방향을 잘 캐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1번입니다. 김학준 씨 다시 물어볼게. 이제 보이니 멧돼지야? 자, 11번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11번은 별표 치세요. 이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치환이 나온다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서진 씨 풀었나? 네? 그렇게 빨리 풀었다고? 저번에 제가 질문했잖아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래도 그렇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왜냐면 이거 판별식 갈겼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지, 윤성 씨? 저 왼쪽은 맞아요. 자, 11번입니다. 자, 11번인데 일단 나는 첫 번째 미쳐주실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체크하자. 자, 근데 나는 이 녀석의 함수를 내가 딱 보는 순간 얘 치환이야 라는 게 보였습니다. 왜냐면 3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거든.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그럼 3의 x제곱을 나는 t로 치환할 거고, 아, 범위가 재설정이 되군요. 오케이, 확인. 자,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25가 0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프를 좀 그려서 해석을 해볼게요. 왜냐면 실수 전범위라면 판별식이 맞아. 근데 얘가 0보다 크다는 범위에 대해서 이제 성립이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쩔 수 없이 그래프로, 그러니까 특정, 내가 얘기했지. 여기 봐봐. 얘들아, 실수 전체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건 판별식이야. 근데 특정 구간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제시가 되면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특정 구간에 대해서 성립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래프로 해석이 넘어가야 돼.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도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에 대한 파트 문제, 2차 부등식인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 특정 구간이냐 아니면 실수 전범위냐 그걸 보라고 해요. 그래서 실수 전범위와 판별식, 특정 구간에 대해서는 그래프로 해석해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 녀석은 특정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프로서 해석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t-a의 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잡아낼 수 있고요. 얘가 0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내가 좀 그려볼 거고요.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잘 봐봐. 첫 번째, 꼭지점에 대한 x좌표를 기준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구간은 0보다 큰 범위야. 그래서 첫 번째는요. a가 누구보다? 0보다 작을 때. 그럼 얘들아 잘 봐. 여기가 지금 0이 이쪽에 있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 범위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0보다 커나 같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얘는 최소지죠. 물론 포함은 되진 않지만 0을 대입했을 때 25. 근데 25는 항상 0보다 커나 같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에이, 잘 봐봐. 2차 함수 그래프가 0 기준으로 얘가 y축 기준으로 그래프가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여기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 모르잖아. 이해되니? 그럼 나는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 뭘로 해석을 할 거냐면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해석을 하려고 한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A값이 0보다 작으면 최소가 어떻게 돼요? 0이라는 지점에서 최소값을 갖잖아. 일단 0은 포함은 안 되지만 0이라는 지점에서 일단 최소에 해당할 수 있는 값이 튀어나오겠지. 근데 25가 될 것이고 25는 0보다 커나 같기 때문에 항상 성립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A값이 0보다 커나 같을 때요. 0보다 클 때 0 나중에 뽑아볼까? 0보다 클 때로 하겠습니다. A값이 0보다 크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겠네요. 그러면 최소값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5가 누구보다? 네, 0보다 커나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녀석은 A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5보다 커나 같고요.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조건에 A값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네, 0보다는 크고요.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잡히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A값이 0일 때는요. 이쪽에 포함을 시켜도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알겠슈 모르겠슈.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니 안 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내용 A에 대한 최대값.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 두 개를 합쳐주면 선생님 그러면 A 값은요 결국 5보다 작거나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잡아주면 아주 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A에 대한 최대값이 5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왜 풀리냐면 아마 내 생각에 지수부등식의 치환 구조가 나오면 이 녀석은 한판축까지는 아니어도 특정 범위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구간 나누기를 들어가는 문제다. 그래서 위에다 써놓으세요. 구간 나누기. 구간 나누기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구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2번입니다. 야, 장시영, 집중 잘 안 되면 뒤에 일어서서 풀어라. 가서. 네가 졸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안 되면 뒤에 일어서서 가서 해라. 아니 뭐 아까 문제랑 좀 유사한 뭐 계속 동일한 패턴의 문제입니다. 일부러 이런 문제들을 좀 갖고 온 거예요. 자, 12번 같이 가볼게요. 모든 실수 x 미주처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체크. 자, 근데 일단 부등식을 보면 치환 구조이라는데 식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치환을 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5의 2x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5의 x제곱 자, 플러스 2k 플러스 5 얘가 0보다 커나 같다 요 구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좀 보면서 계속 가야 돼. 얘들아, 문제를 선생님이 풀 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하나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잘 잡혀 있으면 문제를 분석하면서 계속 들어가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정말 극상위권으로 가시려면 문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너네는 어차피 킬러에서 계속 틀리게 될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학교 시험 난이도에 맞는 문제 난이도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중앙고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상위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에 힘을 길러야 되겠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힌트를 줬는가 그걸 놓고 고민을 계속 해줘야죠.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네 일단은 식을 정리를 했고 치환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니까 이런 문제들은 분석에 대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분석이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5의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한다. 아, 얘는 0보다 크지요. 천천히 이제 파고 계속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2k 플러스 5 0보다 커나 같다. 자, 근데 일단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얘 함수값이 모두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네, 계속 분석하는 거. 선생님이 여기 특정 범위에 대해서 항상 성립 내용이 나오면 그래프로 해석을 하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지금 문제를 분석을 하고 있는 거야. 특정 범위에 대해서 항상 성립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 녀석은 그래프로 해석을 들어가겠다. 자, 그래프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얘를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t-2분의 k 이 녀석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5가 0보다 커나 같다. 근데 나는 0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놓고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꼭지점이 그럼 잘 봐봐. 내가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 녀석을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다. 그러니까 분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이 녀석을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다로 해석을 할 건데 왜 구간 나누기를 하냐면 최소 지점의 포인트가 달라지는 그 구간을 나눠보라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이 0보다 작으면 최소 포인트는 0이라는 지점에서 최소 포인트를 갖게 될 거예요. 근데 꼭지점이 0보다 큰 범위에 있다면 꼭지점에서 최소 포인트를 갖겠죠. 그래서 최소 포인트가 바뀌는 그 지점이 어디냐 그걸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제 그럴 생각 없이 저 사람은 꼭지점이 그냥 0보다 근데 중요한 건 이 0이라는 지점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0보다 작다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최소 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간 나누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0이라는 지점,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지금 따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꼭지점 2분의 k가 0보다 일단 작을 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얘는 같다까지 해당이 되겠지. 왜? 같다까지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잡게 되면 최소 지점이 지금 0에서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꼭지점이 어차피 0에 올라와 있어도 0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포함시켜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 자, 그러면 물론 구간이 0이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0인 지점의 함수값을 찾아서 접근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t에다 0을 집어넣으면 그때 함수값이 2k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네, 얘가 0보다 커나 같으면 다 0보다 커나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공통 해범위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k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커나 같다. 자, 그래서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커나 같다. 누가? k가. 근데 k값은 아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위 찾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를 좌우로 움직여봐. 좌우로 움직였을 때 최소 지점이 바뀌는 게 바로 두 번째는 꼭지점이 0보다 커지는 상황에서 최소 포인트가 바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꼭지점의 x좌표 2분의 k가 0보다 클 때예요. 그럼 이때 최소 포인트는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꼭지점의 최소값이 아까 요 녀석이었죠.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5. 이 녀석이 최소 포인트가 될 것이고 얘가 0보다 커나 같다. 이 녀석을 갖고 구간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k값은 일단 첫 번째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고요. 마이너스 4를 곱해 볼게요. 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2하고 10 마이너스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고요. 10보다 작거나 같다로 잡히는데 아까 k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공통 범위를 조사를 해주면 0보다 크고요. 10보다 작거나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각 구간에 대해서 내가 해당 해 범위를 찾았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모두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구간을 연결을 시켜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커나 같고요. 10보다 작거나 같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게 최종적인 구간이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곱해서 절대값을 씌워달라. 답은 25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해되니? 나이스. 그래서 여기서 잘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었던 것보다 옵션이 누가 더 들어왔냐면 일단은 특정 범위에 대해서 항상 성립함을 해석을 해야 돼. 특정 범위에 대해서 항상 성립함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해석이 들어간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주어진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다로 해석이 들어올 건데 그렇다면 최소값이 달라지는 영역이 어떻게 나눠지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준다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이게 문제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했던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계속 분석을 해서 잡아보자라는 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3번 연립부등식으로 가네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 문제야. 해 범위를 바로 구하라는 문제니까 빨리 풀어볼게요. 13번입니다. 학준 프로슈? 언제 풀었대?
뭐 13번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13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답은 3번 나올 거예요. 이건 기본형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형 문제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는 로그 부등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그 부등식이요. 자, 일단 가볍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로그 부등식인데, 자,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 항상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지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치환할 때 범위제 설정만 좀 잘 잡아주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멘트는 누구냐면 진수 조건입니다. 처음에 진수 조건을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편하게 부등식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수 조건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 첫 번째 마찬가지로 그래프 기반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프 기반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그 부분을 확인해서 부도 방향이 정방향이냐 역방향이냐 그 부분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치환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AX가 2개 이상 포함됐을 때는 T로 치환해서 진행이 된다. 근데 어느 X에 대한 특정 범위가 있다면 범위 재설정이 들어오게 되고요. X에 대한 범위 따로 언급이 없다면 치역이 실수 전체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실수 전범위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물론 미과 지수에 미지수가 존재하면은 양변 로그를 적용해서 간다.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 녀석도 마찬가지 결국은 치환해서 접근을 하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치환해서 내가 T의 해 범위를 구했다면 나중에 이 녀석을 X에 대한 해 범위로 해 전환만 좀 해주는 걸 조심만 해주시면 로그 부등식 쪽에서 어렵게 나올 문제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수 조건만 좀 조심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문제 가겠습니다. 19번 문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19번입니다. 기본 문제예요. 19번도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편하게 풀어봅시다. 자, 19번은 한번 물어볼게요. 19번은 무슨 문제입니까? 그래프 기반이 되겠죠. 그래프 기반이 될 거고요. 자, 일단 19번은 진입을 좀 해보자면 진수 조건을 먼저 잡고 갑시다. 일단 x가 5보다 크고 6보다 커야 되니까 공통 범위는 x가 6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잡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니까 그 다음부터 좀 편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0 바로 전개를 해버리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얘는 근데 감소 함수가 되겠죠. 역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진수값들 끄집어낼 때 부도 방향 반대로 끄집어내 주시고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니까 2가 되겠죠. 남겨서 28. 그래서 뭐 47 마이너스. 그래서 x값에 대한 범위가 4보다는 크고요. 7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왔는데 진수 조건과 해당하는 범위를 최종적으로 구해주시게 되면 6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최종적인 해 범위가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수 조건은 항상 조심해 주세요. 이해됩니까? 체크 안 하고 가면 답이 좀 틀릴 확률이 매우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20번 같은 경우는 치환 구조예요. 지금 빨리 풀어볼게요. 20번입니다. 쉽습니다. 자, 20번은 어떤 문제니? 건원아,
20번은 딱 보이죠? 무슨 문제입니까? 그쵸, 이 녀석은 치환 구조예요. 근데 나는 일단 x가 0보다 크다라는, 어차피 얘는 진수 조건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걸어줬고요. 땡큐. 로그 3x를 t로 치환을 합니다. 얘는 x에 대한 범위 언급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실수 전체로 걸고 간다. 그래서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누가 돼? 플러스 4t.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의 k.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얘는 2차 부등식으로 본다. 그래서 x축 항상 위에 떠 있거나 접할 때까지 가능하겠죠. 그 x축과의 교점이 없거나 하나. 그래서 판별식으로 해석이 들어갑니다. 실수 전범이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로그 2의 k. 자,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잘못 썼나? 뭐 내가 빼먹은 거니? 아, 이런 쏘리. 거기 9x지. 합으로 찢어야 되잖아. 쏘리. 영상 좀 자르고 다시 할게요. 자, 20번 보시, 여기서 로그 3x 제곱. 자, 로그 3x를 t로 치환하니까, 네, t 제곱. 거기 보시면, x가 지금 진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로그의, 자, 진수의 곱을 로그의 합으로 찢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누가 됩니까? 2 플러스 로그 3의 x 플러스 t로 얘를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빼기 로그 2의 k. 네,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t제곱 플러스 2t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로그 2의 k 이렇게 잡히게 될 것이고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쫓아오십니까? 자, 그러면은 네, 2차 부등식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프 항상 0보다 커나 같다 떠 있거나 접할 때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없거나 하나까지 판별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짝수공식 가능하고요. 절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4 플러스 로그 2의 k. 자,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로그 2의 k가 누구보다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k 값은 8보다 작거나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쫓아오십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해당하는 자연수 k 값은 8개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알겠슈 모르겠슈. 원래는 거기 9x에 괄호를 쳐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보면은 좀 혼동이 될 수 있어서 거의 9x에다 괄호 쳐주세요.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로그 3의 9x에다 괄호가 치고 원래 들어와줘야 돼. 그러니까 진수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줬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 좀 잘 체크해 줬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요 D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자, 문제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활용을 한번 잘 해보세요. 자, 21번입니다. 21번은 어떤 문제니? 형님들아, 21번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5에 x제곱 플러스 12 로그 5의 a제곱 주어져 있고 이 녀석이 a의 마이너스 4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첫 번째 스타트는 지수구조로 스타트를 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지수구조로 갔는데 지금 밑이 같다라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없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문제를 치고 들어가야 될까? 물론 좀 특이한 구조긴 해요. 원래는 밑과 지수의 얘도 a를 미지수로 봐야 될 것이냐.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a는 상수 취급을 하는 거거든. 이 녀석은 지금 x에 대한 거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x에 대한 부등식으로 봐야 돼. 근데 지금 현재 밑이 다르기 때문에 얘를 지수 부등식으로 풀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지수의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적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분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이 녀석이 이제 전체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양변에 밑이 5인 로그를 좀 적용을 시킬게요. 그래서 로그 5, 로그 5 양쪽에 밑이 5인 로그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변은 진수의 제곱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12
네, 로그 5의 a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4x 곱하기 로그 5의 a의 구조를 띄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항을 시키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로그 5의 a, x 플러스 12 로그 5의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 일단은 내가 좀 스톱으로 해놓고 쭉 봤어요. x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조심해야 될 범위라든지 이런 건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부등식으로 봐서 실수 전체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즉 x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판별식으로 해석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x축 위에 있거나 접할 때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판별식으로 해석이 들어갈게요. 짝수공식이 들어갈 거고요. 자, 절반의 제곱입니다. 4 곱하기 로그 5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c 12 로그 5a. 자,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4로 양변 나눠주시면 3이 될 거고요. 즉 로그 5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녀석을 갖고 최종적으로 a에 대한 범위를 조사하셔야 되는데 증가 그래프이기 때문에 정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a가 5의 세제곱 125보다 작거나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125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나이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다. 22번 같은 경우는 좀 재밌어요. 22번 한번 풀어보세요. 22번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 쪽 부등식 쪽에서 어려운 문제 딱히 없습니다. 근데 너 왜 풀었어? 여기서 푼 거야? 풀어온 거야? 탁준아, 내가 숙제를 빨리 한번 알려줄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풀 때 시간이 남잖아. 숙제 꺼내서 옆에다 놓고 풀고 있어. 그거까지 또 싫어? 아니 뭐 너 마음대로 뭐 내가 아니 그냥 나는 그냥 뭐 소개만 해주는 거야. 근데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그냥 문제 푸는 거지 뭐. 자, 22번 가보겠습니다. 22번 같은 경우는 집합 A에 대한 해범위부터 갈게요. 일단 A에 대한 해범위를 구하시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뭐 2차 부등식 기본 해석이니까 쉬울 거고요. 자, B 봅시다. 로그 3x가 반복이 돼서 나는 치환을 했어요. 치환을 했고, 자, 치환을 해서 부등식을 만들어서 가보죠. t제곱, 네, 마이너스 2kt, 그 다음에 플러스, 자, k제곱 마이너스 1인데요. 뭐 인수분해 가볍게 하겠습니다.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건 이거야. 얘 인수분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k 마이너스 1과 k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t 범위로서 내가 진행을 해보면 k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t가 k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t 대신에 로그 3의 x가 들어오게 되거든. 그래서 해 전환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방향이므로 3의 k 마이너스 1 제곱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3의 k 플러스 1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근데 이 문제 키포인트는 a하고 b가 b의 공통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건 얘하고 얘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교집합이 존재하려면 일단 첫 번째 최대값이 얘 최소보다 커나 같아도 있죠. 둘 다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1보다 커나 같다. 누가? 3의 k 플러스 1 제곱이. 그 다음에 최소값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공동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3의 k 마이너스 1 제곱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고요.
자, 이 녀석 K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즉 K에 대한 범위를 찾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총 4개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런 거 그냥 빠르게 치고 넘어갑니다. 인수분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3번도 쉬워요. 23번도 답은 11입니다. 답 11 써놓으시고요. 이거 숙제로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뭐 이거는 그냥 x에 대한 2차 부등식 해석이어서 크게 어렵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건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네, 24번 풀어보겠습니다. 24번 문제 풀어볼게요. 건너나 스톱. 내가 항상 첫 번째 뭐부터 척보라고 그랬어. 자, 헤이보드 여기 볼게요. 24번입니다. 24번은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체크한 건 로그 부등식이에요. 로그 부등식 체크했고요. 봐라. 여기 봐. 자, 로그 부등식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뭐라고 했었죠? 건너나? 그렇지. 그래서 진수 조건을 처음에, 왜냐면 식을 건들면 진수 조건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을 맨 처음에 주었을 때 진수 조건을 걸고 하자. fx 0보다 크고요. x는 4분의 3보다 큽니다. 일단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찾아보죠. fx가 0보다 큰 건 0과 6 사이가 될 거고요. 4분의 3보다 크다. 아, 얘 4분의 3보다 크고 6보다 작겠네 라는 진수 조건에 대한 범위. 이 범위를 잘 캐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 편하게 부등식 들어가는 거야. 밑 맞춰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갈 거고요. 자, 그래서 네. 이 녀석은 그냥 난 넘길게요. 로그 5의 fx가 로그 5의 4x-3보다 작다. 얘 증가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가는 거야. 자, 증가 그래프이기 때문에 fx가 fx보다 4x-3이 크다. 이렇게 내가 해석이 가능하겠죠. 정방향이니까. 자, 그러면 fx보다 4x 플러스 3이 큰 영역이 어디가 됩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교점이 3에서 발생이 되고요. 3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4x 빼기 3이 더 큼을 확인할 수 있겠다. 선생님 그러면 해 범위는요. 3보다 크다네요. 네. 근데 진수 조건과 해 범위에 대한 공통 범위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해 범위는 3보다 크고요. 6보다 작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진수 조건을 안 잡은 친구들은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간이 잡히게 된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는 4하고 5밖에 없겠죠. 만족하는 자연수의 합은 9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나이스. 잘 풀고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 25번 별표 치세요. 2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요것도 내신 문제 좀 간혹 자주 나오고 있어서 근데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구조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25번 문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25번 한번 같이 해석해 볼까? 잘 봐봐. 좌표 평면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사각형 중, 자, 밑줄 쳐라. 두 함수와 만나는 것의 개수 밑줄.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이거야. 이거 그래프 분석 문제로 좀 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로그 그래프가 x값의 증가 속도가 y의 증가 속도보다 크죠. 그지? 선생님이 아마 혹시 여러분들 그거 멘트 기억나니? 점의 개수를 세는 문제. 그렇지. y축 기준 로그 함수는 y축 기준으로 점을 세라고 있고요. 지수 함수는 x축 기준으로 점의 개수를 세라고 얘기했다. 그렇지? 그래서 훨씬 더 작은 범위에 대한 해당하는 녀석의 점의 개수를 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도 그 점의 개수 세는 문제에 연결이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 갑니다. x좌표하고 y좌표 모두 자연수이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모두 100 이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처음으로 카운팅이 되는 라인이 요 라인. 그래서 y축 기준 성분으로 봤을 때 1과 이 라인, 요 녀석의 사이에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부터 내가 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두 함수가 로그 3x랑 로그 7x가 될 거거든. 내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누가 먼저 진입을 합니까? 이 라인 사이에 누가 먼저 진입을 하겠니? 당연히 로그 7x가 먼저 진입을 할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로그 7x가 먼저 진입을 하고 로그 3x가 들어온 지점부터 카운팅이 들어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 자, 여기 1과 2 사이, 여기 구간을 첫 번째 구간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간에서요, 두 함수와 동일하게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로그 3x가 1이 되는 그 지점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 x는 3분의 10인 포인트가 될 것이고 대략 3점 얼마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가 1, 2, 3이 될 텐데 요 지점부터 요 지점에 로그 3x가 진입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 삼각, 여기 정사각형부터 얘가 카운팅이 들어오게 된다는 소리야. 여기서부터 계속 두 개가 치고 같이 가겠지. 근데 문제는 먼저 진입한 녀석이 로그 7x라는 건 당연히 로그 7x가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는 소리거든. 여기서 내가 또 찾고 싶은 건 누구야? 그럼 로그 7x가 2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 여기가 이제 궁금해지죠. 그래서 로그 7x가 벗어나게 되면 얘는 더 이상 두 함수와 같이 만나는 정사각형이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찾게 되면 내 x는 이제 7분의 100이 되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대략 14점 얼마가 된다. 선생님은 여기서 이 정사각형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점을 기준으로 셀 것이냐 그것도 좀 잡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좌측 아래 이 점의 x좌표를 갖고 기준을 삼고 카운팅을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럼 얘가 14점 얼마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녀석이 14 요 지점에서 얘가 로그 7x가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요 지점 14가 되는 요 지점의 정사각형까지 같이 만나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면 3부터 14까지니까 이 1번 라인에서 총 만나는 정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니? 12개가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오시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부터 3라인 요 사이에서 요 사이 구간을 내가 2번 구간으로 잡을 거고요. 자, 그럼 2번 구간도 한번 똑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로그 7x가 먼저 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로그 3x가 진입하면서 같이 만나는 정사각형이 발생이 될 거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그 3x가 2가 되는 지점을 좀 찾게 될 거고요. x는 3분의 100이 되면 확인할 수 있겠다. 대략 33점 얼마가 되겠네요. 아, 선생님 그러면은 33점 얼마에서 얘가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왼쪽 아래에 있는 점의 정사각형 좌표가 누가 되면 확인할 수 있어? 33임을 확인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7x가 빠져나가는 지점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럼 로그 7x가 3이 되면서 빠져나가는 그 포인트를 찾고 싶습니다. 그럼 x는 7분의 1000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녀석 100이 넘어가지 않겠니?
얘가 142점 얼마가 될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x좌표가 모두 100 이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결국 요 라인 안에서 얘가 멈추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죠? 왜냐면 7번이 빠져나가는 지점 자체가 142점 얼마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결국 쭉 만나다가 끝나게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조심해라. 그 정사각형의 모든 좌표, x좌표가 100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내는 좌측 아래 포인트의 좌표를 기준으로 삼잖아. 그럼 결국 얘는 33부터 어디까지 카운팅이 되는 거야? 99까지 카운팅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2를 빼시면 67개. 그럼 2번 구간에서 67개가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총 정사각형의 개수를 확인하시면 79개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25번. 이 문제는 아마 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자주 마주치게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30번 치고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그 구조만 좀 잘 잡고 계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지수로그 방부등식이 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쌤이 아마 내 느낌에는 여러분들 학교가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기출문제를 봐도 지함, 로함까지 시험 범위가 좀 됐었는데 일단 이 부분까지 연대 좀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혹시 모르니까 삼각함수를 살짝 들어가 볼게요. 내가 지금 펀치를 안 들어가지고 펀치 다음 시간에 뚫어줄게. 뒤로 넘겨주세요. 서진아? 자, 삼각함수 쪽으로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일단은 삼각함수 활용까지는 좀 넣어놨어요. 삼각함수 활용까지 넣어놨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 뭐 만약에 진도를 나간다라고 하면은 삼각함수 활용까지는 진도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맥시멈 잡아도 삼각함수 그래프까지거든. 이번 시험 범위가 맥시멈 잡아도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거니까 뭐 넉넉하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입니다. 얘들아, 삼각함수 솔직히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삼각함수 그래프 파트인데 삼각함수 들어오기 전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호도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호도법이란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각을 실수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고 부채꼴을 이용해서 각을 실수로 표현한다. 그래서 호도법 쪽에서 나오는 건 당연히 부채꼴에 대한 정보를 요구를 할 거야. 그래서 뭐 부채꼴에 대한 둘레 길이, 그 다음에 넓이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루는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됐고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해되니?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진입을 한다. 그 부분들. 그러니까 호도법은 부채꼴에 의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부채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일반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각이란 각을 실수 전체로 확장시킨 녀석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일반각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동경 때문에 가르치게 된다라는 거죠. 동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초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기 위해서 일반각이라는 파트가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동경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와 그 다음에 두 동경 사이의 관계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동경의 위치라든지 동경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 혹은 두 동경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는 문제가 이쪽에서 출제가 된다. 뭐 어렵지 않게 나오는 문제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삼각함수는 상위 문제가 거의 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반각 쪽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삼각함수로 넘어가겠죠. 쌤이 삼각함수란 원과 동경 사이의 관계라고 얘기했다. 원과 동경 사이의 관계를 함수로 표현한 녀석을 삼각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기본 문제로요, 여러분들이 원과 동경을 나타내서 그 삼각함수에 대한 해석 문제가 가볍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부탁이 좀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쳐준 건 뭐냐면 삼각비로 문제를 웬만하면 이제 안 풀려고 하더라고. 뭐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로 문제를 최대한 풀려고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편해지는 거거든, 삼각함수가. 그래서 계속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주심으로써 아마 근데 여러분들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삼각함수에 대한 값을 요구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나와봤자 그냥 기본 문제, 뭐 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만 하면서 들어가. 그냥 그 정도의 형태 문제 말고는 크게 출제가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 이쪽 삼각함수 쪽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 누구냐면 삼각함수의 관계식 문제가 제일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앞에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삼각함수의 관계식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뭐냐면 그냥 가볍게 몇 개 정도 나오는 게 이제 삼각함수의 이제 함수값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들 가볍게 나오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각변환이 좀 들어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 보시면요, 각 변환이 그래프 쪽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각 변환을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겠지만 실제 각 변환은 어디 쪽에서 주로 나오냐면 그래프 쪽에서 주로 나와요. 그래서 앞쪽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프가 안 들어오고 그냥 기본 삼각함수까지가 시험범위다. 솔직히 여기서 나올 건 얘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얘 두 가지라기보다 요 앞에 것까지 해서 출제가 되겠죠. 알겠니? 근데 이 각변환 문제는 그래프 쪽으로 보통 좀 빠져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실제 삼각함수 파트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요 정도 선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삼각함수 그래프 전까지가 중간고사 시험범위거든. 그러면은 삼각함수 쪽에서 낼 수 있는 게 딱 요거 정도예요. 여기 삼각함수 쪽에서 뭐가 나오냐? 그래서 관계식 문제가 많이 있는 거야.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쪽에서 낼 만한 게 얘는 너무 쉽고요. 그나마 좀 약간의 변별력을 주자니 그럼 관계식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관계식 문제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왜냐하면 각변환이 그래프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은 한 요 정도. 선생님이 삼각함수의 유형을 정리하자면 요 정도로 좀 잡아주고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좀 가지고 계셔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삼각함수 문제는 다음 시간에 바로 치고 들어가게 될 거고요. 네, 여기 뒤에 있는 문제. 그래서 삼각함수까지는 좀 대비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잡도록 할게요. 오케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